여러분, 투자의 세계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두 거인이 있죠. 한 명은 모두가 아는 워렌 버핏.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람은요, 그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이 두 사람, 대체 철학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한 장의 그림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줘요. 워런 버핏은 좋은 기업을 사서 영원히 보유하라. 가치와 시간을 믿는 거죠. 근데 조지 소로스는 뭐라고 하죠? 시장은 항상 틀렸다. 시장의 그 오류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소로스의 핵심 철학이죠. 시장은 항상 틀렸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소로스만의 생존 법칙은 뭔지, 마지막으로는 그럼 나는 하고 여러분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소로스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 시장은 항상 틀렸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재규성 이론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시장 가격이라는 게 무슨 완벽한 논리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나 여러분 같은 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사고 팔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진짜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일은 거의 없고 늘 어딘가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로스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틀려 있다. 와, 이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든 이론이 아니란 얘기죠. 평생을 시장에서 구르면서 몸으로 깨달은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배로는 효율적 시장 가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시장이 늘 틀렸다고 믿는 소로스는 도대체 어떤 원칙으로 살아남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생존 법칙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테마는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대가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소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맞았냐 틀렸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맞았을 때 얼마나 많이 벌고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읽느냐다. 이게 진짜 핵심이죠. 우리가 맨날 승률 하잖아요. 근데 승률이 90%여도 찔끔찔끔 벌다가 한 방에 다 날리면 그건 실패한 투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승률이 좀 낮아도 한 번 맞출 때 크게 먹고 틀렸을 땐 손실을 칼같이 잘라내면 결국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맞추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액 게임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원칙이랑 딱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틀렸을 때 적게 잃는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빠져나와야죠. 소로스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언제 틀렸는지 알기 때문에 부자다. 와, 이 사람한테 실수 인정은 실패가 아니라 생존하고 또 성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결국 이 모든 마음가짐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불완전한 이해가 인간의 조건이다. 어차피 우리가 시장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 나는 모른다.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된다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을까요? 두 번째 테마, 혼돈의 시장 속 전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누가 봐도 막 거품이 끼고 있어요. 와, 저거 너무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아마 위험하니까 일단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소로스는 어땠을까요? 소로스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는 버블이 형성되는 걸 보면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 오히려 주식을 사들인다. 와,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죠? 비이성적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흐름에 올라타서 불을 더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은 틀렸다는 그의 철학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이성이 아니라 시장의 광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감한 전술에도 절대 잊지 않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1단계, 생존하라. 2단계, 승리하라.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대단한 전략이 있어도 시장에서 쫓겨나면 끝이잖아요.
일단 살아남는 것. 그래야 이길 기회라도 잡을 수 있다. 이게 소로스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 말도 한번 보세요. 상황이 나빠질수록 그것을 반전시키는 데는 더 적은 것이 필요하며 상승 잠재력은 더 커진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의 핵심 아니겠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다 던지고 도망갈 때, 그러니까 상황이 진짜 최악일 때가 오히려 가장 큰 기회라는 거죠. 모든 게 확실해지고 좋아 보일 때는 이미 버스는 떠난 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그의 전략 뒤에 숨어 있는 좀 더 깊은 철학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몇 가지의 흥미로운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째,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 만약 여러분이 하는 투자가 막 너무 신나고 재밌잖아요? 그럼 오히려 돈을 못 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좀 뼈 때리는 얘기죠. 둘째, 시장에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맞았던 게 오늘은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재밌는데 때로는 논리보다 동물적 감각을 믿으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로스는 자기 포트폴리오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고 해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거죠. 대단하죠? 자, 이렇게 조지 소로스라는 거인의 투자 세계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바로 여러분께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버핏과 소로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핵심은 바로 주 무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의 무기가 시간, 즉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는 거라면 조지 소로스의 무기는 실수 인정, 다시 말해 아주 빠른 손절매예요. 한 명은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의 게임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치고 빠지는 순발력의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DNA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시간과 믿음의 편, 버핏 쪽인가요? 아니면 시장의 오류를 파고드는 빠른 판단의 편, 소로스 쪽인가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성향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소로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